중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이야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중국 증시도 올랐고 그 이유가 뒤에 보니까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고리를 쭉 풀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한화케미칼 이렇게 귀결되는군요. 자, 오늘은 특이하게 관심 기업을 먼저 들어봤고요.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저는 오늘 현대차를 관심 기업으로. 현대차.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큰 트렌드에 대한 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말씀을 드리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중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쪽, 올해 지금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1억 8천만 대, 2천만 대, 2억 대 사이. 였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3억 5천만 대에 대한 소비가 있었고요. 올해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드디어 이제 미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약 2천만, 지금 보게 되면은 2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500만 대인데 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구도에 대한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과거 예전부터 중국 소비주에 대한 쪽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장기 상승에 대한 트렌드,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해서 왜 증설에 대한 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중국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가 커지는 만큼의 마켓이 커지는 만큼에 대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증설에 대한 쪽은 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단은 소비 관련주인 자동차 쪽에 대한 섹터를 여전히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 쭉 보게 되면 일단 순환매 차원에 대한 쪽에서 한 번씩은 다 올라오는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약간 이제 자동차 쪽들이 단기적으로 순환매에 대한 쪽에서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현대차에 대한 쪽을 오늘 관심 기업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개장 전에 이 때이른 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 되면 추워지는 거야 당연한 순리이긴 합니다만 불황형 난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승석 대표님.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력 문제 또 나올 수 있죠. 네. 여름에만 전력이 쓰이는 게 아니라 냉방보다는 난방이 오히려 더 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전력 그렇죠, 문제도 예. 있고 에너지 문제도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조금 얻자면은 아까 한화케미칼도 재생에너지 네. 이렇게 또 붙이신 것 같은데, 자, 전력과 이 추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요즘에 여름은 굉장히 덥고 또 겨울은 또 극심하게 추워가지고서 이런 류의 소비 관련주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쎄요, 저도 추위와 관련된 종목을 앵커한테 질문을 넘겨받아서 찾아봤지만 일반적 상식적으로다는 우리가 이제 보일러 관련주라든지 또 내지는 전력 관련주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제 기름을 떼 가지고서 난방을 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전기를 써 가지고서 난방하는 게 유리한가를 얘기가 이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전기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전력이 그동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요금을 좀 인상을 하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이거는 시장이 움직일 때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테마성 움직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언급드리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시즌별로 본다면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 정도는 해서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또 맥을 딱 짚어주시는군요. 역시 상상을 좀 잘해야 투자 아이디어를 풀어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의 효율성이 또 나오는데, 자, 이승원 대표님께도 네. 한번 여쭤보죠. 동부그룹이 17일 어제 주말이었죠.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동부하이텍 30년간의 반도체 꿈을 접는다. 동부하이텍은 사실 파운드리 업체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 위탁 생산, 국내는 대부분 메모리 업체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IT 업계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그 반도체 쪽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큰 영향에 대한 쪽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파운드리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운드리라는 건 공장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이제 뭐 설계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설계 능력에 대한 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쪽은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메모리, 그 비메모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새로운 강자, 만약에 이제 인수하는 쪽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에 대한 쪽은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대적할 만한 비메모리 쪽에서의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큰 지각 변동에 대한 쪽은 좀 되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동부그룹, 그 지금 부채가 공식적으로 6조 3천억입니다. 2015년도까지 2조 9천억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동부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접근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동부 메탈도 이제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산들에 대한 쪽들을 이제 팔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에 대한 쪽, 그리고 부채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난다면 동부그룹에 대한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동부그룹의 중심이 되는 동부제철에 대한 쪽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시장에서의 핵심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얘기가 나왔고, 숏 리포트, 셀 리포트가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금융주, 증권사들은 혹독한 구조조정 겨울을 맞고 있다고 하던데요. 금융 전반에 대한 터치를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래서 뭐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 쪽에 지난번에 뭐 가장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진통이 겪는 과정 중에 과연 이제 이 공부하다 하필이면 업종 내에 어떤 업황 자체도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다 공매도까지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수급도 꼬이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연말 쪽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이제 증권주가 3월 결산법인이다 보니까 연말에 나빴어도 3월 정도 기다리면은 좀 주가가 회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증권주가 좀 좋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 업종 내에서